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5G 테마에 대해서 주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IT 섹터의 조정은 5G 테마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동안 이제 반복적으로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5G 테마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특히 이제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기준으로 해서 5G 테마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는 삼성전자 혹은 이제 반도체 섹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OLED 섹터가 조정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가능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역으로 만약에 삼성전자 혹은 이제 IT 섹터의 조정이 길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5G 섹터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IT 섹터가 조정받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로 크게 오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옆으로 횡보 조정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5G 장비주 특징 그리고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연 RF HRC가 강하냐 혹은 이제 KMW가 강하냐, RF HRC 대 KMW의 결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건 의미가 없고요. 하여튼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쪽 다 거래 수반이 좀 크게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결투가 됐을 텐데 그냥 그 시장의 어떤 그 자율 반락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대체적으로 이제 그 강세, 전반적으로 조금 강세였죠. 강세였는데 강세의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IT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증권 강연을 개최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은 이제 하루에 20분 이내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좀 많죠. 한번 오셔서 이제 그 강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센터장님 대신에 박태준 부회장이 또 긴급 투입이 됐습니다. 특히 그 HLB 중심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가 남다르죠. 그 HLB 같은 경우 목표가 100만 원 이상을 제시를 하는데요. 강연의 어떤 그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강연을 지금 이번에 하면 이제 4번째 강연회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강연회 때 우리 그 이강선 회원이 계십니다. 저희 그 회원이시죠. 그 6천만 원 갖고 이제 50억을 만들었으니까 주식을 꽤 잘하시는 분이죠. 한 30분 정도 또 특별 강연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강연회 때 이제 바이오 종목을 공개를 했어요. 그 종목이 뭐 제법 많이 올랐죠. 이번에도 이제 종목 중심으로 해서 특별 강의를 개최하니까 한번 직접 보시면은 많은 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참가비 2만 원이고요. 그 유튜브 참석자분들 접수하실 때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10페이지 분량의 별도 교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좀 소장 가치가 있는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뭐 매집값 분산의 메커니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10페이지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주요 강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죠. 주간 총정리, 두 가지 큰 제목으로 요약을 했고요. 먼저 그 5G 핵심 포인트를 한번 재점검해 보도록 하죠. 특히 오늘 제 유튜브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뭐 한 30년에 걸쳐서 만든 이론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그 주가와 실적 간의 상관관계. 지금 5G가 조정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장비주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장비주들은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소재라든가 재료, 부품, 이런 것들은 특성상 계약을 처음 체결하기가 힘들지, 일단은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 지속성이 가능하죠. 그런데 장비는 한번 팔면은 그 장비가 이제 감가상각으로 소멸될 때까지는 새로운 어떤 판로를 계속 개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비주들은 짧은 시간에 크게 오르고 길게 못 뻗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KMW 기준으로 8만 원까지, 만 원서부터 8만 원까지 급등했는데 그 8만 원의 의미는 2020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2020년, 그러니까 한 1년 후 혹은 2년 후의 미래 가치만 해도 미리 땡겨다가 선 반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더라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을 하면 안 되겠죠.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뭐 조정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큰 조정은 없다고 보는데 여하튼간에 오늘 삼성전자가 금요일이죠. 금요일 삼성전자가 한 1.5% 정도 빠지는데 그런데 그 IT 종목은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목요일 유튜브 방송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그 헤이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안식처 혹은 피난처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세이프 헤이븐, 안전한 어떤 안전한 휴식처, 피난처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T 종목을 사시려는 분들은 항상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회원들도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신 분들 많이 사셨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 회원에 가입했기 때문에 고액으로 그것도 그런 분들은 당연히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사기 전하고 후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도 나름대로 뭐 성과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여하튼간에 삼성전자 혹은 이제 IT 섹터가 조정이 만약에 길어진다면 5G 테마 쪽으로는 아마 기회가 많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 금요일 장세 보니까 지금 이제 소재 산업재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뭐 포스코도 강했고 롯데케미칼, 뭐 풍산,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강하게 보였고 목요일 같은 경우 목요일 같은 경우 또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 유동성 장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하락 주도, KMW가 그동안에 이제 그 5G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급락세가 커지면서 여타 이제 5G 쪽으로 분위기를 갖다 이제 분위기를 이전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한 차례 더 빠진다고 그러는데 어제 빠지고 오늘은 어느 정도 뭐 그 하방 경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모습이고요. 1차적으로 이제 121선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동평균선 기법하면 무슨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냐는데 아닙니다. 120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최근 6개월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될 수 있고 최근 6개월 동안에 어떤 그 평균 매도 단가가 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뭐 마티 슈발츠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이동평균선 기법 하나로 크게 성공한 분들인데요. 여하튼간에 경기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KMW가 빨리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120선을 바로 좀 회복해야 된다. 120선을 회복을 해주면 최근 6개월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은 남아있는 가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가벼워진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이제 RFHRC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지금 조종기인데 조종기라기보다는 이제 훗날을 도모하려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좀 위기를 이제 견뎌내고 새로운 기회가 바로 찾아올 그럴 어떤 그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뭐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노키아라든가 뭐 미국의 또 이동통신사들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지금 5G를 굉장히 목말라하는 그런 해외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어떤 그 수주가 이루어진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4분기 실적이죠. 3분기는 이제 어닝 쇼크가 나는데 4분기 실적 호전 가능성으로 좀 움직인다고 본 거죠. 제가 이 순서를 좀 거꾸로 했는데 1차적으로 RFHRC는요.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혼자 가면 사실 좀 혼자 가면 외로워요. 우리 모난 놈이 정 맞는다고 그러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러는데 같이 동반 상승.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치는 못 올라가도 빠지지는 말아야 되겠죠. 만약에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이 크게 빠지는 환경 속에서 RFHRC가 혼자서 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시간은 걸립니다. 그런데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데 그 모멘텀은 이제 RFHRC가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오늘 또 이제 오늘 추가로 이제 FR텍이라고 예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조금 너무 공격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런 세력주라고 제가 5G 중에서도 세력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FR텍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5G 중에서도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종목별로 보기 전에 바로 만든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것도 제가 프린터로 해서 내일 모레 강연에서 이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주가와 실적 간의 상관관계. 이 빨간 선이 주가고요. 파란 선이 실적이거든요. 보면 경기는 계속 안 좋아요. 실적은 계속 안 좋은데 주가가 먼저 오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미래 가치의 선반영이라고 했어요, 항상.
자, 실적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가 먼저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르기 전에는 불신과 공포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바닥권에 사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사고 싶은데 불신과 공포, 악재가 지배하기 때문에 야 실적도 안 좋고 어쩌다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원래는 사야 되는데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주식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고점 근처에 오면은 확신과 흥분을 해요. 야, 너 아직도 주식을 안 사냐?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보통 7분 운송, 8분 운송에서 대중들 집단사고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만 원에서 이래서 10만 원 간다면 7만 원, 8만 원, 9만 원대 제일 많이 써요, 대중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월가 통계를 보면 95%가 다 실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확신 갖는 데서 사서는 이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주가가 주가가 먼저 깨져요. 먼저 깨지는데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KMW가 이런 구간에 걸려버린 거예요. KMW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짧게는 장비 같은 거는 사이클이 짧아요. 장비는 이제 뭐 1년의 미래 가치를 땡기고 우선 뭐 투기주들 있죠. 뭐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는 100년의 미래 가치를 한 달 만에 반영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절대적인 투기주죠. 여하튼 간에 이제 이렇게 1년 혹은 3년의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서 선반영하는데 장비주는 이제 재료라든가 부품, 소재에 비해서 사이클이 굉장히 짧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KW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에 예상 매출이 1조를 넘어가고 영업이익 한 3천억이 넘어간다고 그러죠. 굉장히 올해보다 또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미 그게 여기서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는 사람들이요. 6만 원, 7만 원, 8만 원 부분에 사는 사람들은 야 내년에도 굉장히 좋아진다더라. 근데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대중들의 집단사고가 다 그냥 매수로 몰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매수가 포화를 이룬 거예요. 매수가 포화를 이루고 있으니까 살 사람들이 다 샀으니까 프리시한 새로운 사람이 9만 원, 10만 원 그 이상에 사주려는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사줄 사람들이 다 샀으니까. 근데 주가가 꺾여요. 근데 팔려고 하는데 실적은 계속 좋아져요. 그러니까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조정이 뭐 깊어지진 않겠지만 사실 조정을 받고 옆으로 횡보하다든지 삼성전자가 못 오른다면 이제 못 오른다면 아래 종목은 이제 KMW거든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오를 환경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KMW가 크게 오른 것은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환경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오르면 워낙 등치가 크니까 시가총액이 뭐 300조가 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매기가 집중되고 또 아울러서 후속주들 있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혹은 스마트폰 관련들이. 그러면 그쪽이 같이 올라가니까, 뭡니까, 5G 이런 것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KMW는 기존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 이게 수급의 역학관계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거나 혹은 옆으로 횡보 조정을 보인다면 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트가 여기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KMW 먼저 보도록 하죠. 자, 금요일에 아직 장이 좀 안 끝나고 있는데 지금 한 2% 정도 950원 올랐네요. 근데 거래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고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보통 이제 하락이 완성이 되려면 거래량이 한 무대기, 두 무대기, 한 무대기가 좀 더 터져줘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한번 거래량 실리면서 양봉을 만들어줬으면 이제 극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파랑선이 121동평선인데 121동 평균 가격이 대략적으로 54,000원입니다. 54,000원. 그러니까 KMW 같은 경우는 54,000원을 빨리 회복해주는 그런 단계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월봉 보시면은 월봉 조정 2개월째입니다. 자, 오이솔루션을 볼까요? 오이솔루션은 지금 조정이 3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조정보다는 반등 쪽에다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되겠죠. 충분히 빠져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이솔루션은 다른 여타 종목보다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맞을 매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흐름이 같으니까 이제 연동은 되겠지만 오이솔루션도 역시 거래가 수반되면서 양봉을 하나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FHRC를 볼까요? 자, 그리고 자, RFHRC 보도록 하겠습니다. RFHRC도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거래가 크게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은 유지가 된 것 같고 시장 패턴이 변하고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섹터가 지금 약간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5G 테마를 많이 보유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겠어요. 하여튼 오늘 제 그 주말 총정리 방송을 통해서 위로와 함께 또 새로운 희망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런 제안을 하죠. 지금 RFHIC를 빼고 나머지 어떤 그 5G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말을 꼭 하고 싶거든요. 일부분은 RFHIC로 가고, 이래서 내가 100을 갖고 있다면 30 정도는 RFHIC로 가고 30% 정도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조정받을 때 삼성전자 우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 30% 정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5G가 40%가 되겠죠. 40%, 30%, 30%.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런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클라이언트께서, 고객께서 이제 만족해 하시면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얘기대로 잘 가는 경우가 많은데 확률적으로 따지면 저희 논리가 이제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구독자분들이 2,500분이 넘어갔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면은 좀 좋은 영감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우리가 잔파에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같이 이제 연대하는 거죠, 이것도.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좀 주가가 빠지면 서로 격려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침에 이제 좀 급한 일을 다 보고 댓글을 웬만한 거 다 달았거든요. 근데 좀 따스한 말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트도 하나씩 날려드린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노와이러스. 주식을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예전에 그 톨스토이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우연히 그 여의도의 화장실에서 본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심오한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소박한 데 있다고 보는 거죠. 주식은 이진법이에요. 오르냐 빠지느냐. 물론 조종이냐 이것까지 하면 삼진법이겠는데 조종은 빼고 횡보죠. 이진법이 굉장히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기본적으로 대중들 집단사고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다면 성공 투자에 바짝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섹터별로 보면은 특히 바이오가 바닥권에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도 꼭 그 방송을 청취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제가 구독자 2,500분 돌파 기념을 해서 바이오 종목 또 2종목을 추천해드렸죠.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노바이러스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빠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회복을 해주죠. 이제 바닥권에 근접했다는 거죠.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겠고, 역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거래를 크게 수반시켜주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 5G 테마 전체가 다 그런 형태가 나오면 더 신뢰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노와이러스, 그다음 서진 시스템 보죠. 그 댓글 보니까 서진 시스템을 제가 잠깐 빼먹었던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서진 시스템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보면 RFHIC가 제일 좋고요. 두 번째가 서진 시스템. 얘네들은 이제 조정이 아니라 앞으로를 이제 도모하는 애들이에요. RFHIC,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그런 순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진 시스템은 조금 길게 보는 사람은 이럴 때 사는 거예요. 막 제가 지난번에 며칠날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수들은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봐요. 일집, 머티리얼 좀 이런 것들 많이 삽니다, 여러분들. 고수들은. 그리고 고수들은 이제 대북 테마주들도 사는 부류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할텍 보죠. 자, F할텍이 금요일 4.8% 정도 오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가볍죠. 이거는 이제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그리고 F할텍은 제가 이게 너무 흔들림이 큰 거는 사실 많이 우리가 조회하실 때는 한 3,000명 이상이 또 조회를 하는 것 같아갖고, 가벼운 주식들을 하기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돼요. 저도 제가 원래 닉네임이 세력가치. 예전에 2001년도에 제가 세력가치 분석이라는 책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잘 팔렸습니다. 근데 F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주예요. 그거를 참고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F할텍도 이제 투자 회수관에 걸린 거예요. 작년까지 적자였어요. 지금 작년에 28억 적자했는데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상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이죠. 자, F할텍은 어떤 사이클이냐면
제가 KMW로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좀 올랐죠. 월봉상은 올랐는데 한 이 정도 파동 정도라 보시면 돼. 이 정도. 대략적으로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파동. FR텍은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파동. KMW도 이제 KMW는 좀 그 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한 2만 5천에서 3만 원 사이 파동. 그 파동상이에요. 그 근거는 이제 실적이죠. 그래서 FR텍은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재료를 보니까 전에도 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일본에 뭐 2조 4천억 정도 통신 장비를 공급했다고 그러고 중계기 같은 경우는 이제 FR텍하고 같이 공동 개발했다고 그러고 이번에 최근에 내용 보니까 미국의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라고 있는데 거기 공급을 위해서 지금 장비 테스트를 하고 있대요. 중계기 5G 중계기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리가 굉장히 많죠. FR텍. 자, FR텍.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와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와 실적과의 상관관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하여튼 그 장비주 특징을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되고 이익의질이 뛰어난 것은 이제 소재, 재료, 부품 이런 것들이 이익의질이 굉장히 뛰어나고 기본적으로 5G하고 삼성전자 IT 섹터하고는 이제 역상관관계에 있죠. 하락 주도주 KMW가 어느 정도 바닥에는 거의 근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위기보다는 희망을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KMW가 하락 주도주기 때문에 121선 이동평선을 우리가 어떤 기준이 중요하니까 121선을 빨리 회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RFHIC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파동의 어떤 그 출발 신호들을 우리가 이제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가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해외발 수주가 이제 하나 두 개씩 나오면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기타 이제 FR텍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끝마무리 졌다면 올라갈 때 얘가 또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따진다면 이제 RFHIC, 서진, 그 다음에 뭐 FR텍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FR텍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 모레 이제 증권 강의에서 보실 분들은 제가 반가운 얼굴로 또 찾아뵙도록 했고, 하여튼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